안녕하십니까. 세무사랑 프로 기초사용자 교육 원천징수 파트와 4대 보험 파트를 강의할 최대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원천징수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지급 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업자들은 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통해서 각자의 수입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그런데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대상 소득자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지급할 때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을 할 때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 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천 징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국세청은 이렇게 지금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갖고 수익 금액이 파악이 안 되는 자들의 수입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천 징수를 지급할 때 함으로써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적절하게 나름대로 한 번에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3월 부가세 신고 7월 이럴 때보다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좀 세소 확보가 좀 더 균형적으로 확보가 되겠죠. 그런 의미가 있을 거고요. 소득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5월 달에 소득세를 한 번에 많이 내는 것보다 이렇게 원정 징수를 함으로써 일부 세금을 미리 징수 납부함으로써 추후에 한 번에 부담해야 되는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기능들도 있죠. 예, 그래서 원천 징수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원천 징수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두 가지로 나눠진 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것들이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 소득을 지급했었을 때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첫 번째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급명에서 제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흐르는 게 원천징수입니다. 자, 원천징수에서 원천징수를 했었을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달 작성을 해서 원천징수 했었을 때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합니다. 그때 신고할 때는 별도의 그 개개인적의 인적사항이나 내용들의 개개인적의 수익 금액을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우리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전체 원천징수 금액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이 얼마라는 것을 신고를 하는 부분이고 개별적 인적사항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개별적 인적사항은 지급명세서 제출, 1년에 한 번 있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서 개별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도 기본적으로는 3월 10일이나 2월 말일로 되겠죠. 그래서 3월 10일이나 2월 말일에 정상적인 지급명세 제출하면은 인별로 각자의 소득이 이제 국세청에서 파악이 돼요. 그 파악이 되는 기준으로 해서 4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나올 거고 5월 달에 그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신고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구분지어짓고 그 부분의 연관성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 원천징수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보면요. 납세 의무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소득자이긴 하죠. 그렇지만 납세 의무자는 소득자지만 납부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예,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되겠고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쭉 보면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상 대상 소득들이 나와요. 근데 법인세법상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자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세법상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오는데 거주자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원천징수하는 부분이 거주자인
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대상 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 잘 아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연금소득 관련돼서는 뭐 연금소득과 관련된 뭐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원천 징수를 하는 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도 납부를 하고, 납부 방법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천징수 배제 부분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배제는 원천징수 제외하는 소득은 과세 최저한을 적용할 때 기타 소득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예. 기타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수익 금액에서 공제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 금액을 하죠. 일반적으로 강연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우리가 필요경비를 의지해 주는 게 60%니까 100만 원의 수입일 때 60%를 제외한 40%인 4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징수하는 그 4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때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소액부 징수라고 해서 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예. 원천 징수를 안 하는 거지 신고를 안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소득의 경우에는 뭐 원천 징수 금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만 유념을 하시고,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할 때는 소득자별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 대상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치를 하루에 이제 일당을 지급을 한다고 치면은 그 부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뭐 900원이다 소득세가. 그러면은 원천 징수를 안 해도 돼요. 900원을 이렇게 별도로 징수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일정 기간 단위, 예를 들어서 우리 10일에 한 번씩 뭐 일당 부분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은 매일에 계산을 해봤을 때는 900원인데 10일에 한 번 지급하면 곱하기 10 하면 9,000원이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9,000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0원 이상이 돼서 소액부 징수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천 징수 시기. 원천 징수 시기는 뭐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지급 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예. 반기별 납부 대상자의 같은 경우는 뭐 반기별 1월부터 6월에 대한 것을 7월 10일, 뭐 7월부터 12월에 대한 것을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을 하게 돼 있죠.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실 거는 원천 징수 시기 특례라는 게 있어요. 원천 징수 시기가 특례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국세청에서는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게 지급 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지급한 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원천 징수를 이렇게 처리를 하냐? 원래 국세청에서 원하는 것은 원천 징수 시기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것 이전에 그 한 해의 소득을 파악을 하겠다. 대상 소득, 원천 징수해야 되는 대상 소득자에 대한 1년치의 수익 금액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천 징수라는 제도를 둔 겁니다. 그렇게 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우리 원천 징수 의무자,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의무자는 지급을 해야지 세금을 낼 수 있겠죠. 아니면은 지급도 안 했는데 미리 세금을 내면은 좀 원천 징수 의무자가 좀 불합리할 수 있죠. 그래서 원천 징수라는 것은 이제 지급을 할 시점에서 원천 징수 금액을 받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국세청에서 원하는 것은 1년치 그 한 해의 소득 파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소득 파악을 위해서 하지만 원칙징수 의무자나 뭐 이런 부분 상황 때문에 지급했었을 때 원천징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세무서의 입장은 1년치 소득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급을 고해 소득인데도 지급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런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근로소득자인데 12월 달에 급여가 그해 발생이 안 됐어요. 지급이 안 됐어. 그래서 뭐 내년 한 1월쯤에 지급이 되던가 아니면은 뭐 내년 5월쯤에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기속 시기를 12월로 하고 뭐 다음 지급 시기를 6월로 해갖고 다음 연도 7월 10일로 신고하게 되면 지급 명세서 제출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안 맞기도 하고 복잡하게 애매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에서 별도의 특례를 뒀습니다. 그 특례를 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12월 30일까지 지급한 걸로 보셔서 신고하십시오. 기속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12월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 날 지급한 걸로 보십시오. 왜 12월 분에 대해서는 2월 말일 날 지급한 걸로 보자고 할까요? 왜냐하면 근로소득자들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3월 10일 전까지는 원천징수에 대한 내역들이 나와야 원천징수 이행상의소의 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의 금액이 일치하거든. 그래서 그 해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특례 부분을 두고 미지급한 거는 최소한 2월 말일까지 지급한 걸로 봐서 지급한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급했다는 가정하에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되니까 지급명세서 제출기간하고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사업소득도 지급 시기가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해당될 때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을 합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면 이렇게 신고하는 당시에 직전 연도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인 뭐 보험 모집인 아니면은 방문 판매인 뭐 이런 부분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과 비슷한 신고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더 우대의 경우죠. 다른 사업소득자들보다는 좀 더 우대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렇게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해당될 때는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지급시기 의제를 둔다. 자, 퇴직소득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12월에 퇴직소득을 이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었을 때는 이제 2월 말일까지 지급한 걸로 봐서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나머지 원천징수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시기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는 일반 신고자가 있고 반기납부 신고자가 있어요. 반기납부 신고는 신청을 통해서 반기납부의 승인을 받으면은 신고할 수 있는 건데요. 뭐 1월부터 6월까지 반기납부를 원한다면은 그 이전 12월에 신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으시면 1월부터 6월이 가능하고 7월부터 12월 부분에 있어서 반기납부를 시작하고 싶으시면 직전 6월 내에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일반 원천징수 의무자들은 이제 매월 이제 신고하는 거겠죠. 지급할 때마다. 자, 법정 신고 기간은 지급일에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원천징수 내역을 제출한 겁니다. 제출 서류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죠. 그래서 매월인 경우에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는 게 제출 시기다.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반기납부 같은 경우는 반기일의 다음 달 10일, 1월부터 6월은 7월 10일, 뭐 7월부터 12월인 경우 1월 10일까지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한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다음 달 2월 급여를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그 부분에 있어서 표시와 원천징수 의무를 다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면은 뭐 되게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있겠고 뭐 사업소득자들 또 연말정산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을 보겠습니다. 근로퇴직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용직 근로소득은 2019년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이제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4분기에 4분기 때마다 이제 다음 달 그 분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신고 서식은 지급 명세서라는 것으로 신고 서식을 제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원천징수 및 지급 명세서 개요를 알아보았습니다.